안녕하십니까. 김지태 선생입니다. 2026년 어떻게 하면 일반사 합격할 수 있을까? 합격 전략 설명회 겸 샘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올해 제가 79에서 7년 차인데요. 숫자도 좋네요. 먼저 전체적인 커리를 한번 설명을 한 다음에 올해 2025년 우리가 배운 데서 기출문제는 과연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가 음, 기본이론, 심화이론, 기출문제까지 올해는 전반기 6개월 동안 묶었습니다. 이 수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뭐 8, 90%는 적중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시경제가 1월, 2월, 미시경제가 1월, 2월, 그 다음에 요건 월화의 수업이 있어요. 월화의 수업이 있고 정치학이 목, 금에 있습니다. 시간대는 제가 퇴근해야 되니까 7시부터 10시, 3시간씩 이렇게 수업이 있겠고요. 3, 4월에 거시, 그 다음에 법학개론, 또 거시와 사회문화, 사회과교육. 네, 이렇게 일정이 전반기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기본이론, 심화이론, 기출문제 완벽 분석입니다. 1992년부터 2025 올해 시험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본고사 시절입니다. 대학을 떨어지고 나서 3년 농사를 짓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다 제대하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공부 좀 하겠다 그래서 삼수 끝에 고려대 행정학과를 그 당시에 제가 6등인가 장학생으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시 떨어지고 고시 2차 시험에서 0.01점 차, 정말 아주 믿기지 않는 그런 점수로, 그때 이제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떨어지고 나서 학원, 여기 옆에 한샘학원, 단과, 제1학원 종합반, 재수생 종합반에서 수업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임용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그 많은 기라성 같은 선후배 입시학원 강사들이 임용시장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 폭과 넓이와 깊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유일하게 저만 이렇게 넘어와서 나 홀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선생이 굉장히 드물어요. 희귀해요. 깊이가 좀 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임용 일반사회를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행정고시 2차 시험 제 선택 과목하고 이게 일반 사회가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믿기지 않지만 올해 네, 여기에서 사회문화, 정치학, 사회문화, 사회과 교육론은 찍기가 교과서에 웬만큼 열심히 하면 웬만큼 눈에 보입니다. 예측이 좀 쉬워요. 그런데 경제학과 법학개론은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학과 법학개론에서 우리가 배운 데서 과연 얼마나 출제되고 있는지 꼭 여러분 이 샘플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기 시간표 있네요. 네, 그리고 카페가 아, 다음 카페 임용고시 일반사요. 다음 카페인데 잘 안 써요. 제가 불편해서 다음 카페 한 80명 정도 있고 몇 명 안 돼요. 네이버 카페를 주로 많이 씁니다. 들어오실 분은 네이버 카페 들어오세요. 여기는 한 20명 정도 아주 가족 같습니다. 네, 가족 같아요.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강사를 수십 년 동안 강사하면서 제가 뭐 고시 공부도 하고 많은 수많은 교수님들을 겪어봤고, 겪어보고 또 배우고 했지만 제가 이 정도 올해 어느 정도의 여기 지금 이 칠판에는 법학개론과 경제학의 모든 문제가 실려 있어요. 이번에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임용기출에 임차권, 지상권, 이것은 권리죠. 그쵸? 권리를 정당화시키는 원인, 즉, 언어 문제, 문해력의 문제입니다. 권원이 되겠습니다. 비법학도는 잘 안 쓰긴 하지만 권원이 되겠고요. 재작년에 권한이 출제가 되면서 대리인의 대리권, 권한이 출제가 되면서 제가 올해 수업을 할 때 무조건 올해는 시험 문제가 권능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능이다. 이거 우리 교과서입니다. 자, 지금 개정판이 아니고 작년에 쓰던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쓰던 거예요. 거기에 194페이지에 사용수익 처분권이 권능이라고, 그렇죠, 봐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권능이라고 합니다. 똑같잖아요. 문장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수업을 하면서 헌법을 할 때 의결 정족수도, 자, 의결 정족수에 굉장히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의결 정족수. 특히 법률안 재의결 정족수를 강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먼저 이건, 자, 대통령은, 이것도 어렵잖아요. 이거는 법학개론 146페이지에, 요게 다 146페이지에 있더라고요. 146페이지에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은 뭐 이건 뭐 다른 선생님들 책에도 다 있을 겁니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 위임받은 사항을 우리가 위임명령 그럽니다. 실제 법률에서는 시행령으로 나타나요.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나타납니다.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집행명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행명령. 국회 재의결, 제적 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위헌법률 심판의 헌가죠. 헌가. 위헌법률 심판, 헌나, 탄핵 심판, 헌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 헌라, 권한쟁의 심판, 헌마. 그렇죠? 헌법소원 심판. 네. 그럼 뭐 너무 많이 해가지고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네, 연대 채무가 작년, 이것도 작년, 재작년, 약간 법학개론이 약간 지금, 출제 경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응용 문제로 출제 변하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연대 채무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연대 채무가 출제가 되면서 그러면 구상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구상권 문제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연대 채무 있고요. 초고난도 킬러 문항, 제가 재작년부터 킬러 문항을 쓰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근저당권과 그 다음에 임차권, 우리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과의 다툼이 있을 때는 항상 시간적 선후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에게 액수를 따지는 거, 저당권과 그 다음에 가처분, 여기에서도 어때요? 채권과의 관계, 그 다음에 공동담보에 대한 관계, 제가 안분 비례를 초고난도 킬러 문항의 심화 문제 풀이에 6번과 8번에 배치를 했고, 그러면 이것은 언어 문제, 여러분. 언어 문제입니다. 6천만 원, 4천만 원, 2천만 원. 자, 이것을 안분 비례라고 합니다. 요 안분 비례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네, 안분 비례 우리가 다뤘습니다. 내가 이것이 안분 비례라는 것만 알면 이거 X는 아마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네, 이것도 그대로예요. 제가 더하고 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교과서에 지금 교과서 펼치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되게 외부 불경지 효과가 10번 나오면 9번은 외부 불경지 효과가 나옵니다. 공여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피구세, 텍스, 세금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어떤 연휴인지 올해 파이널 6회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건 혹시 모르니까 제가 출처를 댔습니다.
올해 실전 파이널 6회 문제에 이렇게 냈어요. 자, 공급 함수가 주어져 있다. 외부 편익이 발생하는데. 그렇죠.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바로 외부 편익이에요. 이것이 바로 EMB 문제입니다. 자, EMB 문제예요. 그러면서 보조금을 얼마 줄 것인가 봐요. 보조금의 크기를 구하시오. 응? 자, 교정적 보조금, 피구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그 금액을 구하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예측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요. 올해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후생 손실은 뭐 우리는 무조건 맨날 하는 겁니다. 자, 맨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이 출제가 많이 돼요. 법학개론에서는 법의 일반 원칙, 그 다음에 헌법, 민법, 형법 한 문제씩,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근로기준법을 출제를 합니다. 제가 이거 할 때 사용자는 좁게 말하면 사장인데요. 사장을 대리하는 사람 이사라든가 아니면 부장, 차장, 자기보다 높은 데 있는 사람은 어때요? 무조건 사회 사용자다. 제가 사용자고, 여기에서 나오면 누구한테 일러요? 위에 사람한테 일러야죠. 그 사람이 근로기준법에 쓴 전부 사용자예요. 그리고 근로감독관. 이건 법학개론 문제풀이 52페이지에 이거 있어요. 그대로 요 조문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대로. 요거는 약간 자, 언어 문제인데 수업을 들었으면 이것은 무조건 사용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 취업 규칙이 됐든 뭐든지 됐든 사용자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명예훼손죄. 자,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 위법성 조각 사유. 요것도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풀면 굉장히 길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제 풀이들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고 작업이 한창인데 전부 집어 들어가 있어요. 2025년까지 원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인데 지금 여기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가 없는데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쵸? 자, 왜 구성 요건 해당성이 안 되느냐, 그런 것도 제가 길어지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이 네. 자, 거시 문제입니다. 초과 공급의 문제, 최저임금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제, 농산품 가격 하한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똑같은 문제고, 이것은 최저임금제는 구조적 실업과 관련한 문제요. 이것도 여러 군데서 제가 여러 군데서 우리 교과서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어요. 앞에 미시에서도 거시 보이고 있고, 뒤에 거시에서도 보이고. 그 다음에 효율성 임금은 맨큐 경제학에서 주로 다루는 건데, 우리 책은 맨큐 경제학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재 거시 경제학 282페이지 구조적 실업과 관련해서 노동력의 초과 공급과 관련해서 여러분 효율성 임금이 여러 페이지가 아니라 꽤 여러 줄로 효율성 임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출처입니다. 출처만 이렇게 되고, 오늘은 간략하게 법학개론, 경제학, 미시, 거시를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업이 그렇게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수강생은 적습니다만은 실제로 기출문제들은 엄청나게 많이 예측을 해왔어요. 거의 한두 문제 빼고 다 예측을 했습니다. 경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 파이널 모의고사 3회 7번 문제.
자, 3회 7번 문제. 아, 이 문제는 제가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출제를 할 당시에, 뭐, 파이널 모의고사 출제할 당시에. 보통은 장기 총 비용 함수를 3차 함수를 주고 이것을 Q로 나누면 2차 함수가 됩니다. 2차 함수의 최저점을 찾는 문제인데 이것은 봐요. 자, LC가, 자, LTC는 뭐야? 토탈입니다. LC가 그냥 보통 C에도 상관이 없어. 같은 거예요. 18 플러스 2Q 플러스 2Q 제곱. 자, 2차 함수, 1차 함수. 자, 숫자가 들어있죠? 이것을 Q로 미분하면 장기 비용 함수, 총 비용 함수를 Q로 나누어주면 평균 비용 함수가 됩니다. 자, 에버리지 토탈 코스트가 돼요. 자, 평균 비용 함수는 뭐니까 Q로 나눴어요. Q를 18을 나누니까 Q분의 18, 이 Q로 나눌 수 2. 자,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서 MC가 주어졌네요. MC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시장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고. 자, 이렇게 했어요. 네, 규모의 경제와 관련해서, 그쵸? 규모의 경제와 관련해서. 또, 자, 규모의 경제는 평균 비용이 체감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평균 비용이 이렇게 있으면, 안 올라가네. 평균 비용이 체감하는 구간으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요. 요렇게 체감하는 구간이에요. 그럼 한번 봐요.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경제학에서 생판 처음 보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기가 어려워요. 풀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봐요. 총 비용 함수가 Q제곱 플러스 8. 자, Q제곱 플러스 18. Q제곱 18이고 이제 2죠. 그러면 자, 요것을 Q로 나누면 AC는 어떻게 돼요? AC는 자, 2분의 1Q 플러스 Q분의 8 요런 모양이 돼요. 그렇죠? 어떤 숫자 Q, Q분의 18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선생님, 이거는요. 2가 있는데요. 여기는 2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똑같아져요. 이식과 이식은 똑같은 식이에요. 문제 풀 때. 자, 이것을 영업 비밀이니까 여기서 공개는 하지 않겠어요. 네. 이거는 아마 못 풀 거예요. 교수님도 못 푸실 거예요. 선생님들도. 똑같아집니다. 그럼 한번 봐요. 자, 어느 기업은 한번 보겠어요. 장기 완전 경쟁. 그렇죠? 완전 경쟁에서 당연히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겠죠. 이윤 극대화는 좀 조건이니까 P equal MC인 거죠. 그렇죠? 그 기업들이 장기 비용 함수와 시장 수요 함수, 비용 함수 및 시장 수요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주어졌죠. 똑같습니까? Q는 개별 기업의 생산량, P는 시장 가격, Q는 시장 전체 생산량, C는 총비용, Q는 개별 기업의 생산량, Q는 시장 수요함수, P는 가격.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규모의 경제는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0에서 3.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이거 문제 푸는 것이 실제로 문제 푸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제가 이것을 쉽게 푸는 방식,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실제로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그림 3개를 합성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럴 능력이 없어요. 자, 없어서 제가 어때요? 이거 뭐야? Q분의 18이니까 이런 함수죠. 그렇죠? 네, 이건 2죠. 2죠. 있죠? 그 다음에 2Q죠. 자, 이렇게 되죠. 이거 3개를 합쳐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 3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왜냐하면요. 이거 뭐냐면요. 미분하면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두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미분해서 최저점 찾는 문제입니다. 그럼 개별 기업의 생산량, 그때 시장 가격이 나오고, 자, 이렇게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풀기가 난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제가 풀이 방법 몇 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풀어주고 어떻게 했느냐. 이거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마무리를 했어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자, 여기서 뭐 문제 푸는 방법까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올해 2025는 우리 교과서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교과서
1월에서 6월에서는 평균적인 거, 기본적인 거, 꼭 알아야 되는 거, 거기에서 기본부터 심화까지, 플러스 기출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이 기간이 굉장히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요, 시험 문제는요, 보면 한 문제가 꼭 펑크가 났어요. 왜 그럴까? 출제 경향이 왜 이럴까? 왜 정상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있는 문제가 아니고 왜 항상 삐꾸가 나올까? 이렇게 격가지들이 왜 출제가 될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것도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자, 저는 뭐 경제학 책을 한 20권 정도 이렇게 봅니다만 책들이 많아요. 그러면요, 23문제 중에 22매를 맞춰도요, 한 문제 결정적인 거 4점짜리를 못 맞추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강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디에 심화 문제풀이와 파이널에서 제가 재작년부터 킬러 문항을 가지고 여러분 봐요. 이것도 실제로 이제 파이널이니까 뭐 나킬러 문항이야 쓰지 않지만 굉장히 독특한 시험 문제입니다. 없어요. 자료가 없습니다. 경제학 20권을 뒤져봐도 없어요. 유사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러면 김 선생님은 어떻게 맞췄는가? 이거 CPA 문제예요, 여러분. CPA 문제. 그 다음에, 그쵸? 요거 킬러 문항이었어요. 요 효율성 임금도 뭐 맞추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건 좀 많아요. 이건 뭐 반지사불벌죄는 책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봐요. 네, 이것도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런 킬러 문항. 요것도 킬러 문항 쪽이에요. 네, 요거 잘 안 나오는. 그러니까 봐봐요. 10개 중에 9개가 외부 불경제 문제가 나오는데 외부 경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흐름에서 좀 벗어나 있는 거죠. 이것도 킬러 문항이죠. 네, 안분비례도 초고난도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가 지금 심화 문제 풀이와 파이널에서 출제가 되고 나머지는 교과서에 다 있다라는 것. 네, 이 정도면 자, 이 정도면 아, 저는 솔직히 편집국에서 이 기출문제 자료를 보고 이걸 풀면서 자, 소름이 쫙쫙 끼쳐서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누가 있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2026년도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꼭 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많은 수험생들이 현장에 와서 특히 문제풀이할 때 현장에 와서 여러분과 저하고 대화하면서 스터디 형식으로 어떤 그 집단 지성을 높이는 거. 제가 이걸 못 해보고 지식쿨을 제가 그만둘 수도 있어요. 계약 기간이 2년 남았으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주어진다면 뭐 우리 쪽에서 합격하는 거 어렵지 않을 텐데 남이 다 틀리는 거 이런 거 한 문제만 맞아도 그렇죠? 한 문제만 맞았는데 무려 그렇죠?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회문화, 사회과 교육론은 뭐 참호책과 기출문제만 보면 되는 거고 그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치학도 그렇고 그렇게 난이도가 이것처럼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2026년 대비 일반 사회는 네, 지스쿨에서 들어야 하는 그 이유가 지금 제가 설명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합격을 위해서 올해는 저도 다른 거 뭐 한눈 팔지 않고 하여튼 문제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최선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사실 제가요 일타 강사 꿈은 접었어요. 그런데 이걸 딱 보고 나서 일타 강사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임용사회 시장이 크진 않지만 2026년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됨과 동시에 김지태 또 지스쿨 임용 전공사회가 빛을 발하는 그런 한 해이기를 기대하면서
해설 강의 및 합격 전략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